자, 좀 쉬셨나요? 이제 오늘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 돌봄 및 커뮤니티 케어 주제로 리빙의 세미나 세 번째입니다. 네. 저는 이제 본 세미나의 사회를 담당한 대전대학교 스리리빙 센터의 계신훈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좀 힘드실 텐데요. 오늘 세미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는 이렇게 일부만 참석을 하고요. 지금 줌 화상회 혹은 이제 대학 리빙 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이죠. 그걸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세미나는 좀 세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발제자는 이제 여러분들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국대학교의 김민수 교수님, 충남대학교의 김희진 교수님, 대전대학교의 강은봉 교수님 이제 세 분이 발제해 주시겠고요. 토론으로는 남부대학교의 정숙희 교수님, 민들레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의 국현정 센터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 저희가 모신 이제 세 분의 발제자와 두 분의 토론자 이분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노인 돌봄 및 커뮤니티에 관련돼서는 아주 현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리빙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문가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먼저 세 분의 발제자의 발표를 들은 후에 우리가 5분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동국대학교 김민수 교수님 나오셔서 암 경험자 리빙랩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많이 크면 여기 사람들 굉장히 많은 줄 착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정말 일부만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방역 완전히 잘 준수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국립암센터, 그다음에 고양지식산업정보진흥원, 그다음에 저희 학교 이렇게 세 개 기관이 함께 진행을 한 암 경험자 리빙랩 사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현재도 진행 중인 리빙랩 활동이고요. 그리고 진행된 내용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는 형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리빙랩은 2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리빙랩이고 작년에는 문제 발굴을 추진한 리빙랩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증하고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실제 암 경험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암 경험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 발굴 리빙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빙랩 관련돼서 한 활동을 일단 저희 학교 캠퍼스 리빙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암 경험자 삶의 질 향상 리빙랩 관련해서 사업 개요, 그 다음에 리빙랩 수행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캠퍼스 리빙랩을 수행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대학이 사회적으로 과거와 달리 다양한 임무들을 요청받고 있고, 그 임무 중에 가장 큰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기여다. 그래서 대학이 과거에는 연구만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 혁신의 주체로 많은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 이것을 리빙랩 형태로 찾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역할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는데요. 과거에는 산업과 대학의 연계를 통한 기업 지원이
주요 임무였다면 지금의 산학협력은 지역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역과 기업과 대학이 혼연일체가 돼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산학협력의 주요한 임무로 변화되었고, 그 중심에 이제 리빙랩을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는 리빙랩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학교가 이제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지역 산업과 연계한 리빙랩을 찾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빙랩이 구축이 되면 리빙랩별로 추진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협의체를 지역사회 협업센터인 RCC, 그다음에 기업협업센터인 ICC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들을 구성을 하고 그 협의체별로 이제 리빙랩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빙랩을 저희는 교육과정과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각 리빙랩별로 전공 교과과정, 비전공 비교과과정들을 같이 연계해서 학생 교육과 리빙랩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리빙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리빙랩에 직접 참여해 보면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하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보다 조금 더 기업이나 지역사회에 접근된 그런 교육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도 PBL 방식을 통해서 기업의 에러 문제들 이런 거 많이 학생들이 직접 발굴하고 있는데, 리빙랩 활동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 수요자들과 학생들이 접하면서 수요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찾고 해결을 같이 함으로써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높은 것을 저희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이 리빙랩 교육 성과들을 인정받아서 교육부 장관상도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과 연계가 된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과 지역사회 시민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이 같이 문제를 수행하는 과제를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저희가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 프로세스는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개 기관인 5개 기관 모여서 캠퍼스 리빙랩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축된 캠퍼스 리빙랩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과제화한 다음에 교육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해결해서 확산하고 환류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업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학생들에게는 취창업 교육도 그리고 창업 지원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과 창업에도 연계된 교육으로 저희는 리빙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대학의 리빙랩 활동의 이제 일환으로 저희가 암 경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리빙랩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립암센터하고 고양지식산업정보진흥원하고 저희 대학하고 이렇게 해서 암 경험자 삶의 질 리빙랩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리빙랩을 진행을 할 때에는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 해결단을 모집해서 구축하는 일입니다. 물론 암 경험자 리빙랩도 시민 해결단을 구축을 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연구를 같이 할 그런 지역사회 최종 수용자 시민들을 저희는 시민 해결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민 해결단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암 경험자 시민 해결단의 경우는 암을 직접 경험하신 생존자들이시거나 혹은 지금 암을 겪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분의 시민 해결단 그리고 연구자 학생들이 리빙랩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암 경험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좀 말씀들을 듣고 참여를 원하셔서 지금 10분의 암 경험자와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민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지금 시제품은 암 경험자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와. 그래서 그 시제품 개발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 문제 발굴 프로세스는 대부분의 리빙랩 활동가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디자인 띵킹 방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찾고 프로타입 만들고 테스트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은
공감하고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 찾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문제 발굴 리빙랩을 진행을 했고, 올해의 경우는 프로타입과 테스트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진행을 하면서 문제 해결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발견하고 공감하는 리빙랩은 저희가 이해관계자 지도, 공감 지도,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지도하고 이제 공감 지도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암을 딱 진단을 받으시고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영양하고 듣는 것, 그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더 많이 그 전과는 다르게 하게 됐고, 어떤 불편들을 많이 겪고 계시고, 그다음에 암을 당신 암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얻은 것들도 혹시 있으신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불편한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일상생활에 두려움을 갖고 몸의 변화에서 얻는 어려움, 치료 고통 이런 것들이 많았고, 얻은 것은 삶의 의지나 긍정적인 사고, 강인함 이런 것들을 많이 얻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암 경험자들하고 요 인터뷰하고 요 공감지도 하면서 되게 조금 먹먹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암 경험자께서는 어머님하고 이렇게 함께 목욕하는 것이 가장 큰 낙 중에 하나셨답니다. 근데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어머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거죠. 제가 암에 걸렸어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시고, 시간이 좀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절제 수술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쪽도 전이가 이루어져서 또 절제 수술을 받으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 뒤로 암 진단을 받고 어머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까지 한 4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함께 목욕을 한 번도 못 하셨답니다. 근데 어머님한테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거죠. 지금까지 계속 엄마는 왜 목욕 같이 가자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 목욕했어요, 가기 싫어요라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함께 목욕을 못한 것이 가장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되게 같이들 먹먹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학생도, 그 다음에 암을 겪고 계신 분도, 겪으신 분도, 그리고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도 다 같이 조금 그분들이 진짜로 겪는 어려움들을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암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간호사분들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로 꼽으신 말씀이 혼자 오셨어요 라는 말이랍니다. 저 그 말을 듣고 되게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위중한 상태일 때는 암 경험하신 분, 그러니까 암을 겪고 계신 분이 혼자 오시면 그 말씀 드리기가 좀 그래서, 혼자 오셨어요라고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조금 몸이 더 안 좋아졌나? 입원을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을 느끼신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혼자 오셨어요라는 말이다, 이런 말씀 듣고, 그러면서 암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결과를 조금 그룹핑을 했는데, 암 경험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것이 불편하시고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또 어떤 것에 얘기를 들으면 혹하시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나 방법,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다양한 SNS나 이런 거 접하시면서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다양한 정보를 들으시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을 겪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인삼 같은 걸 드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인삼을 드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인삼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체질에 따라서 그게 맞는 분도 계시고 안 맞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막 이런 유튜브나 SNS 보면 인삼 먹어도 다 괜찮다 그래서 그거 먹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진 분도 계시고 막 이래서, 실제로 이분들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과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곳에 굉장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병원과 같이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인터뷰 결과들을 그룹핑한 건데요. 뭐 신체적으로 제일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들은 이제 뭐 수술의 불편함이나 체력 저하, 뭐 불면증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주셨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신 부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하락되고 우울감도 많아지시고, 그다음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제 미안함, 그러니까 대인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지시고, 그래서 멘탈 관리도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관심사가 이제 건강 문제, 그다음에 휴양 치유, 본인들의 삶을 조금 개선하기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나 리빙랩 이런 활동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정보의 원천은 이제 주로 환우 정보나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리본센터라는 곳에서의 뉴스, 정부기관 홈페이지, 의료진 이런 것에서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도움을 얻고 싶은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거는 재활치료, 그다음에 운동, 식단, 그다음에 취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제도에 관련돼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 생존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그다음에 국립암센터나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암 관련 기관의 정보들, 그다음에 강의들, 보건소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개선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운영하는 리빙랩 활동은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다른 리빙랩 활동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얻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환우나 자조그룹, 그다음에 동아리 운영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공감지도, 이해관계자지도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를 발굴을 해내고 그것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단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구축을 하고 여정지도를 만들고 매트릭스와 그 구체적인 문제 정의 단계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단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페르소나는 이제 서리본이라는 50세 여성이고 회사에 다니시고 있고 내성적이시면서 가족과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이시고, 주위의 가족들,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 그다음에 암 환자들과 늘 소통하시는 그런 분로 페르소나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분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운동할 곳이 없고, 그다음에 암환우 케어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피로감이나 우울감을 자주 느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분이고, 그다음에 공공의료 서비스 센터도 굉장히 많이 부재해서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생활권 내에 취미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찾기 곤란한 그런 불편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건강 관리나 식단 관리나,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담 및 처방이 늘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것,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정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진단되고 그다음에 입원하시고 수술 받으시고 태어난 뒤에 5년간 치료 받으시고 회복되는 단계를 쭉 정리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 문제점이나 개선 쪽으로 조사한 내용을 이제 매트릭스로 구성을 해서 사회적 관점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것, 그리고 공감 대상에서 바라본 필요성도 가장 크고 그다음에 영향력도 가장 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이나 영양 상담,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도 존재하고 온라인으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매트릭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린 정의입니다. 그래서 추적 관리가 필요한 암 생존자가 2차 암에서 자유롭게 혹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그 통합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최종 솔루션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제 아이디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으면 좋을까요?를 말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은 통합 관리를 예방, 운동, 영양, 감정,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커뮤니티,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과 예방, 영양, 그리고 심리 상태, 커뮤니티 구축을 어떤 내용들을 담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까를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식단 정보니 운동시설 안내 이런 것까지도 포함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리빙랩 활동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시민해결단이나 학생들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렇게 아무리 다 잘 진행이 되고 만들어져도 실제도 이 어플리케이션이 구축이 되고 이런 지금 원하는 서비스들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관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리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서비스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도 그 정보가 제공될 수 없는 리빙랩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서 저렇게 많은 내용들을 암 생존자분들과 경험자분들과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구축되고 있는 지금 솔루션은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암 경험자들과 그 내용들을 지금 줄여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 스케치로 그 어플리케이션에 담길 내용들을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경험자들이 이렇게 직접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갈 내용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래서 무엇이 어떤 식으로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디지털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에 담겨질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제 테스트하고 실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용들이 지금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과업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야 되고, 요거는 지금 어떤 내용들을 담을지를 한 거고,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여기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에 압축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서 더 이후에 토론 시간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암 경험자 삶의 질 리빙랩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발표해 주신 김민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두 번째 발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충남대학교 김혜진 교수를 모시고 커뮤니티 케어 중심 지역사회 혁신 모델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저희가 15분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그 질의응답은 저희가 이따 그 토론 시간이 있어서요. 토론 시간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서 저희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충남대학교 커뮤니케어 중심의 지역사회 혁신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커뮤니케어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 그리고 리빙랩으로 전환하게 된 그 과정과 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사회 공헌과 혁신 모델로 커뮤니케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이 좀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2017년도 링크 플러스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대학 병원이 갖고 있었던 이제 공공보건의료 사업단이나 또 17년도에 그 대학 본부에 이제 만들었던 사회공헌센터, 뭐 이렇게 나름의 어떤 지역 혁신 또는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 가고 있었는데 2018년쯤 저희 이제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중심의 지역사회 공헌 모델을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그 지역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 할 텐데 뭐 이런 부분이나 또 한참 이제 요구했던 부분들이 그 RCC와 관련된 좀 차별화된 어떤 특화 센터 구축에 대한 그 요구 사항들이었습니다. 또 지역의 이제 거점 국립대학교로서의 어떤 내부적이나 또 외적으로도 그런 이제 지역사회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좀 컸고요. 또 그러다 보니 그 나름의 이제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 어떤 정책 방향과도 이제 맞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을 넘어서 차별화된 어떤 지역 혁신 모델에 대한 부분을 커뮤니케어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구체적인 어떤 추진 계획들을 이제 초기에 이제 목표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계획을 이제 담고 나서 나름의 어떤 방법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커뮤니케어 도입을 위한 이제 관계 기관과의 어떤 토론회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센터도 이제 만들게 되고요. 또 충청권 이제 커뮤니케어 이제 협의회를 뭐 교수 등 이제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제 협의회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렇게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또 프로젝트를 이제 발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최종 사용자와의 이제 지속적인 어떤 접점을 유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영역 내에서의 어떤 그런 서비스, 뭐 이를테면 1인 가구를 간호대학 중심의 이제 1인 가구 방문 서비스라든지 뭐 예방 지원 활동이나 이런 무료급식 현장 지원과 같은 그런 봉사 활동 자체가 이게 봉사 활동을 포함한 최종 사용자와의 어떤 접점의 기회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 산업민간 커뮤니케어 협력 모델에 대한 부분을 의료 서비스, 또 보건 예방, 또 주거 환경이나 재가 재활 이렇게 이제 영역을 이제 나누어서 그 관련된 학과가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네트워크와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또 좀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이 이제 관련된 전문가 양성에 대한 부분인데 기초 교육 과정을 우선 그 케어 매니저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육 과정은 그 이후에 이제 대전 사회 서비스원의 이제 케어 매니저 양성 교육 체계 연구로 확대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이제 과정이 거치고 나서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저희도 이제 변혁이 이제 맡게 되는데 아마도 그게 이제 그 현장 지향적 대안 제시를 위한 한동안 이제 계속적인 이제 리빙랩에 대한 이야기가 막 태생하고 또 일부는 이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 지향적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어떤 리빙랩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그 결정을 하고 2019년도 이제 7월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성지은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리빙랩에 대한 그 이해도 또 높이고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이나 또 커뮤니케어 또 사회성과 연계 채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들을 놓고 전문가의 이제 그런 교육들을 이제 습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 같이 했습니다만 네덜란드를 이제 방문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리빙랩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그 분야를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요. 뭐 이를테면 디지털 시티라든지 모빌리티, 또 에너지 분야, 또 도시재생, 커뮤니케어, 시민교육 이렇게 이제 6개 분야를 리빙랩 프로젝트 분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나름의 충남대학교의 이제 실행 체계를 한번 정의를 이제 해 보기로 합니다. 물론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나 선행 자료 기타 관련 기술들이 이제 탐색하는 단계와 실행 평가 피드백 이렇게 이제 4가지 단계로 놓고 이러한 일련의 체계 안에서 그 실행 과정 안에서 최종 사용자를 정의한다든지 또 어떤 가치를 구현할 것이고 또 시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활동을 하게 도록 그렇게 이제 나름의 이제 체계를 정의를 했는데 가장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좀 중요한데
우리가 좀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피드백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교과 과정 안에서는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를테면 그 진행이 되었던 캡스톤 디자인이나 같은 관련 그 프로젝트들을 매뉴얼 또는 이제 그 자료로 이제 만들어서 그 다음번에 어느 누군가가 그 관련 주제를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매뉴얼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이라는 과정들을 나름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역혁신 주체가 제안하고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사용자 중심 실증 체계를 갖춘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작동하게 되는 그런 나름의 이제 체계로 정의를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대학 내에 그 추진 기반을 협력 네트워크 구조화로 이제 좀 더 외부로 좀 확장된 그런 이제 조직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저희 지역 협력 본부를 본부 내에 이제 신설을 해서 전남 조직화하고 그리고 지역혁신 교과목이나 사회문제 해결 캡스톤 디자인 또는 리빙넷 캡스톤 디자인 이렇게 직접적인 그 정규 교과목하고 이제 연계해서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만들었다는 것도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동아리를 좀 지정을 하고 시민연구원과 같은 그런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것도 저희는 중요한 좀 추진 기반이 되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뭐 사용자 영역, 또 산업체, 연구기관, 공공 영역 이렇게 리빙랩 실행혁신 네트워크를 이제 분야별 영역으로 이제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네트워크 조직들을 이제 갖춰가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파트너십 가족회사라든지 사회적 경제연구소 이런 데와 같이 어떤 그 산업체 영역 내에서의 그런 혁신 네트워크들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활동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좀 강화하고 고도화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를테면 시의회와 이제 대전광역시 커뮤니티 케어 포럼을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도입할 그 의제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같이 그 논의해가는 그런 과정일 때 제일 먼저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했습니다. 이후에 의료 서비스나 영양 체계 또 요양 돌봄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 도입을 이제 논의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하게 되었고요. 또 더불어서 커뮤니케어 산업 공동기술 개발 그런 성과 공유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그 매년 진행이 되는 공동 연구 과제 안에 그 커뮤니케어 관련된 직접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연구 과제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또 그것들이 소액이지만 다양한 건 이해 주체가 참여해서 그 리빙랩 형태의 이제 그런 과정으로 연구 과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을 링크 사업에서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어 키친이나 경증 치매 돌봄 심리 지원 매뉴얼을 만드는 일, 또 살림 치유 모델을 개발하는 일 등등에 대한 과제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또 한 축으로는 학생 연구 역량을 좀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 시민 연구원을 좀 운영했던 부분이었는데 유성구에서 그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다양한 그 이해 주체들이 좀 참여하는 또 특히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을 어떻게 보면 리빙랩이라고 하는 그 좋은 그런 그 모델을 활용해서 시민연구원으로 대학생들을 활용을 하고 이 친구들이 한 111명이 8개 프로젝트로 이제 나누어서 그 과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만들기라든지 또는 코로나 극복 유선 정통시장 이제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융합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워진 그 지역의 이제 어떤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그 지역민과 같이 함께 해결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낮은 단계 실험부터 리빙랩 혁신 활동의 이제 실효성을 이제 점검하는 단계까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이게 일련의 이런 그 과정들을 이제 거쳐오면서 그 다음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리빙랩 생태계 이제 이런 키워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그 우리의 어떤 그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또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되고 또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 내에 결국은 지역사회 혁신 역량은 그 지역 대학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는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이 해야 될 우리의 역할 또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 R&D에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모델 연구 단계에서 현장 검증과 또 적용을 위한 실증 단계까지 이 지속적인 어떤 연구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산업 공동기술 개발 과제를 좀 활용을 해서 그 다양한 주제의 사회 문제 해결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좀 체계를 좀 더 개선한 부분도 있고요. 또 후속 단계로 진행되도록 정부 부처 R&D 사업 제안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좀 관리하는 부분들도 저희 나름의 어떤 방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한편으로는 좀 더 아쉬웠던 부분,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그런 과제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아마도 지역의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산업체의 참여가 좀 더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 연구나 시스템 기술 개발이 우리가 대학이 가진 어떤 역량을 집중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함과 동시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남대학교는 이제 그 링크 3.0에서 커뮤니케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디지털 전환과 기술 개발로 좀 고도화시키자,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의 비전은 좀 거창합니다만 그 삶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케어 실현, 뭐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각각의 이제 목표와 또 전략 체계,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정의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지속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기 위한 그런 검증과 모델 연구 중에 있는데요.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성 지역에 있는 이제 아동병원에서 먼저 제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19년 8월쯤일 겁니다. 그때 대전시와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런 사용자 의견들을 거쳐서 관련 정책 의제를 한번 제안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현재는 그 지역 동아리도 운영이 되고 타 지역 사례 발굴이라든지 세미나 등이 이제 겹쳐서 현재 정책 제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관련 솔루션 제작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커뮤니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지역 혁신에 대한 어떤 담론으로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어떤 충남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어떤 강점을 활용한 그 지역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더 현장 지형적인 그런 구체화된 그 결과들을 저희들 이제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어떤 그 글로벌 지향의 어떤 소셜 벤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든지 또 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전문 영역에서의 그런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 고스란히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우리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충남대학교에서도 많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혜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발제가 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강은봉 교수님을 모시고 3웨이 리빙랩 기반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진주를 위한 운동 처방과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15분 발표해 주실 됩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학교 건강운동관리학과의 강은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3웨이 리빙랩 기반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처방과 운동 지도라는 주제를 갖고 리빙랩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처럼 리빙랩 전문가는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게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그 제안을 주신 것이 이제 제 전공이랑 조금 매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저희 3웨이 리빙랩 홍보 영상에 조금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대학, 기업, 지역이 참여하는 3웨이 리빙랩과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교육체계인 DJU 코옵을 기반으로 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3웨이 리빙랩 플랫폼을 통해 대전대학교의 특화 분야인 한방바이오, ICT 융합, 그리고 문화협력 비즈니스 분야의 많은 세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과 그리고 기업체 또 지역사회 이 세 주체가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사용자 중심 그리고 공동 창작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3웨이 리빙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토피안의 환경성 질환 치료를 위한 3웨이 아토피 리빙랩, 시각장애인용 교구제 개발 리빙랩, 대전 원도심을 디자인하기 위한 5대전 리빙랩 등의 많은 사업을 진행해왔고 10개의 3웨이 리빙랩 테스트 베드도 구축하였습니다. 3웨이 리빙랩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편성하고 교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3웨이 리빙랩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웨이 리빙랩이 대학 전체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는 대학 전체가 산학 친화형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는 패션 디자인학과, 방송공연학과, 건강운동관리학과가 우선적으로 3웨이 리빙랩 기반으로 학과의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건강운동관리학과에서는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민들레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3웨이 리빙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취약한 의료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케어 매니저 양성 심화과정, 지역의 건강 취약계층의 운동지도를 통한 건강반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덕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사회 기반 복합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체력 측정, 운동 처방, 운동 지도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며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자원과 건강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건강운동관리학과의 협업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양성 사업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사업과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운동 처방을 진행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체력 측정, 운동 처방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고 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것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매우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를 홍보하고자 이렇게 만든 영상인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리빙랩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리빙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니까 지역에 있는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제가 조금 이해를 했는데요. 들여다 보니까 그 대전광역시 대덕구에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노인 인구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 법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건강 취약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건강 취약계층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허약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독거 노인들을 지칭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장 이제 조금 두려워하는 거는 치매와 같은 알츠하이머병도 두려워하기는 하고 또 암도 두려워하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낙상 관련 질환들을 대단히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낙상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든 어떻게든 그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입을 수 있는 상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이 낙상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는데 어르신들이 낙상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얘기들을 보고 이 낙상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지금 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집된 어르신들이 이제 65세 이상 인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어르신들의 모집된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또 비만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들을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신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어르신들의 특징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신체 활동량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거고 신체 활동량이 저하되어 있으면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낙상 관련 위험도 더불어 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낙상 질환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침상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낙상을 개인의 문제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환경적인 개선 혹은 신체 활동 증가를 통해서 낙상 예방 프로그램 전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건강운동관리학과하고 민들레 의료사 협과 그다음에 법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3A 리빙랩을 구성하였고요. 이 3A 리빙랩의 그 구성의 목적은 건강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건강반을 공동체적 교류의 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을 하고 가장 중요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낙상 위험의 그 위험률을 조금 낮추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운동 처방과 운동 지도를 조금 제공하기 전에 이 어르신들의 이제 그 신체 체력의 상태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노인들 대상으로 체력 검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장, 체중, 혈압, 신체 구성 성분을 좀 측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상하지 근기능, 보행 및 동적 평형성, 유연성, 심폐지구력, 협응력 등을 좀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체력 요소들이 만약에 저하되게 되면은 가장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상을 입게 되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체력 측정 사진인데요.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상지 근기능, 하지 근기능, 그다음에 보행 및 동적 평형성, 유연성, 심폐지구력, 협응력 등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측정을 하면서 이제 조금 느꼈던 것은 뭐냐면 어르신들께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재밌게 참여하셨다라는 데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고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좀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그만큼 바깥 활동이 많이 뜸하시고 없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액티비티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체력 검사가 끝나고 나서 한 8주 동안 밴드 운동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생리학적으로 이 인간이 한 4주 정도만 운동을 하면은 사전과 사후에 이제 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4주 정도만 해도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 어르신들에게 이제 가장 안전하고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밴드 운동을 좀 이제 구성을 해서 어르신들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 그 운동 지도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체력 분석을 통한 결과지하고 제가 운동 처방지를 직접 이제 작성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상담을 하는 동안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팔이 안 올라갔는데 하고 나서 팔이 올라갔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해봤고 운동을 통해서 땀 흘리는 것도 처음 해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취약 계층에게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밴드 운동을 이렇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신체 체력 검사에 대한 이제 결과인데요. 이 사전에 대한 어떤 어르신들의 결과를 보면은 조금 이제 고도 비만에 속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 비만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운동을 통해서 좀 이 체중이 감소되고 특히 이제 그 체지방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지 근기능, 하지 근기능, 그리고 보행 및 동적 평형성, 유연성, 심표지구력, 협응력에서도 이제 각각의 항목에서도 어느 정도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 통계적인 유의도를 찾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숫자를 조금 깊게 더 들여다봤는데요. 대부분 운동을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이 체력 지수가 통계적인 유의도는 없더라도 좋아지는 쪽으로 좋아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낙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을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뭐였냐면 결국 이 운동을 지도받는 어르신들이 운동을 즐겁게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지도하는 학생들의 어떤 역량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결과를 얻고 나서 올해는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 역량을 좀 개발을 하고자 저희가 저희 대학교의 링크 사업단의 3A 리빙넷 센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그룹 운동 지도자를 좀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또 어르신들 중에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이 지체장애 협회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애 활동 지원 교육도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은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활성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은 전공 영역 강화를 통한 시청원 역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능력을 좀 고도화하기 위한 지도자 교육 과정을 좀 개설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준비 운동서부터 이제 마무리 운동까지 그리고 전에는 이제 밴드 운동 하나만 했는데 운동의 도구가 하나로 국한되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지만 나중에 조금 흥미를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때는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민들레 의료사회에 있는 건강 리더들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리는 그런 이제 운동 도구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교육을 이수를 하였고요. 또 장애 활동 지원 교육을 통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의 그 일환으로 교육을 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올해도 지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운동 지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4단계가 딱 걸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조금 중지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은 저희가 교육을 했던 그런 다양한 도구들을 갖고 조금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그렇게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프로젝트의 이제 그 효과는 이제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학과의 학생들의 어떤 전공 역량을 강화에도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운동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학생들이 이제 부여받았다는 것과 또 학생들이 그 책에서만 배우는 그 운동 처방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을 좀 더 바라볼 수 있었고 이러한 건강보험 참여를 통해서 그 공동체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이 사업이 단편적으로 이제 끝났지만 조금 지속성을 좀 확보하려면 좀 그 관계 기관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 체력 측정이나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금을 좀 유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을 조금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낙상 관련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체력 향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알게 됐고, 또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대전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 기업 지역사회 그 3A 기반 리빙랩 프로그램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강은범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서 저희가 세 개 준비한 그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그 토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혹은 유튜브로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마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제자분 세 분하고 토론하신 분들 좀 다 단상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위해서 이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대학교 이제 정숙희 교수님 나오셔서 웰레이징 사회 서비스 구축 및 인력 전문력 양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에 앞서 제가 지금까지 리빙랩 기반 그리고 저희 전공 학과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가져온 그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치유 향기를 가지고서 돌봄 커뮤니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수, 향기, 정말 기억을 되살려주는 그 향기를 맡으면 추억이 생각나고 다양한 잊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죠. 지금 이제 고령 시대에 향기를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치매 진단이나 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현재 어떻게 접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남부대학교 행정미용학과 학생들과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그리고 요양병원 실버하우스 등을 방문해서 향기치유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의 97%의 소재를 수입하여서 이 서비스를 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깨닫고 국내의 향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논문이나 특허들을 내면서 이 향기 치유 돌봄 서비스가 더 확장되고 사회적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가 특히 2028년도가 되면은 20%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진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광주광역시가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광주는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탐방을 하고 있는 빛골 노인 건강타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하루에 5,000명의 노인분들께서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잘 구축이 된 시설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향기치유 서비스가 잘 접목이 되고 아마 그 광주광역시가 전국에 추진하지 않았던
그 정신적 우울, 불안 뭐 이러한 서비스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리라 믿고 있습니다. 향기 치유를 활용한 병원 및 돌봄 전문 케어 서비스의 홍보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계상 조금 건너뛰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가 웰리웨이징 사회 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사전에 2019년도부터 저희는 시범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접목을 하고 프로토타입까지 얻어서 사용성 테스트까지 해본 그런 이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웰리웨이징 사회 서비스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에서는 뭐 100여 가지가 넘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향기치유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네, 향기치유가 뭐 이렇게 제제, 약제, 약들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하여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향기 물질을 뜻하는데요. 대부분 시설에 있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많은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식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누구 한 명 손도 잡아주지 않고 목이 굉장히 아프고 다리가 붓고 당겨도 간호 서비스나 케어 서비스 누구도 그 자체를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만져주거나 정신 부분, 마음 부분까지 만져주면서 통합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향기치유 사회 서비스, 웰리웨이징 사회 서비스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고요. 병원에 가시면 병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병원 시설마저도 흰색, 또는 회색 이렇게 컬러가 되어 있는데요.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병원의 소품들, 베개, 이불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을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서 컬러 테라피를 해주고 향기 치유를 해주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시세이도에서
시세이도 아시죠? 네, 화장품 기업에서 사회 돌봄 서비스를 그 기업 이미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는데요. 치매 노인의 98%가 소통이 안 됐던 98%가 상호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고요. 일부 기저귀를 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마사지를 해서 팩을 하고 화장을 해보는 그리고 네일 케어를 해보는 이러한 그 뷰티를 적용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자존감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접목을 해서 사회 서비스 웰웨이징, 향기 치유 기반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른 부분들은 토론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게 우리 그 대학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더 토론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만 이분은 그 현장에서 이제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시원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아마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아마 대학부 여기 이제 교수님들 많이 오셨는데 아마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께도 아마 부탁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민들레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국현정 센터장을 모시고 두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국현정입니다. 먼저 대학에서 이제 지역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리빙랩을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적인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믿을만한 병원과 이제 믿을만한 의사가 필요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출자해서 만든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환자 권리 장전을 준수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지역과 함께 건강 자치력 향상과 건강 공동체를 만드는 의료인과 복지인이 종사하는 곳입니다. 네, 저희 기관이 이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 시간에는 저도 이제 다양한 우리 이제 대전대하고 충남대하고 함께 리빙랩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것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대학 리빙랩 안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언을 이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돌봄 시스템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앞서 교수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초고령 사회가 진입이 되었는데요. 아까 이제 향후에 28년 말씀하셨는데 부산광역시가 올 하반기에 초고령 사회에 이미 벌써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비 이제 노인 인구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만들고 선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든지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거나 관련된 신규 재가 서비스들을 많이 늘린다든지 이러한 이제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고 제공 기반을 2025년까지 이제 완성을 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나 공공에서 행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달 체계는 읍면동,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을 여전히 이제 수혜자로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서 좀 제한하는 이제 그런 한계가 조금 있고, 그리고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 보건의료, 돌봄, 생활지원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연계 체계를 이제 구축하면서 다양한 직종이나 단체들이나 주체들이 여기에 연계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공공이 핸들링하면서 모든 주체들을 협력해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벤치마킹한 곳이 이제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거는 지역 포괄 케어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복지 시작인 영국에서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좋은 삶에 필요한 역량과 서로 연결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적 복지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선진적인 국가에서는 다 이야기하는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구축하고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네트워크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민들레가 이제 대학교와의 리빙랩을 했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전대학교하고 이제 충남대학교하고의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돌봄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 경험을 했는데 먼저 앞서서 좀 말씀해 주셨던 우리 강원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대 건강운동관리학과 학생들과 함께 법일리동에 거주하시는 건강취약계층인 노인분과 장애인분이 함께 건강반을 구성해서 운동 처방이나 운동 지도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만성 질환을 관리하거나 이제 낙상을 예방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스스로 건강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셔서 건강반을 처음에는 이제 모여서 운동하는 것을 귀찮아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잠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언제 다시 시작하냐고 계속 말씀 주실 정도로 건강 증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돌봄 관련된 협동조합인 건강리더 협동조합에 있는 이런 돌봄 인력들을 건강을 이제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교육을 해주셔서 역량 강화를 해주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것들과 관련된 토론이나 대전 춘천권 커뮤니티 케어 협의회를 함께 이제 구성을 한 경험이 있고요. 케어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케어 매니저를 양성하는 데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대학교와 함께 활동하고 경험해 보면서 이제 느껴봤던 것들은 이제 학생들한테는 주민들을 만나는 경험이 되면서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신들이 배웠던 교과 과정이나 기술들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학교에서는 지역 현안이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통해서 R&D를 통한 시제품 개발이나 정책을 연구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사회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속한 지역에서는 지역 문제를 대학과 함께 관련 기관이나 주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주민 참여 방식의 지역 문제 해결 연구와 실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 같고, 대학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높여드리고 돌봄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이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탁 던져주는 방식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지역에서 어울려 사시면서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좀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러니까 돌봄에 가장 지금 취약하신 분들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봄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그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다양한 직종이나 기관이나 주체나 공동체와 주민들이 함께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을 정리하면서 부족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할 때 누구나가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대학이 다양한 리빙랩 방식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지구소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다면 지역에는 항상 자원이 고갈되어 있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의 역량이 그만큼 또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렇게 계속 힘써 주실 때 지역 주도에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열심히 지금 활동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 얘기를 더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대학의 참여를 더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가치 창출하는 게
그게 이제 리빙랩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분의 토론자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오늘 주제가 노인 돌봄 및 커뮤니티 케어 리빙랩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이 과연 대학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토론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계신 분들한테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제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께 제가 정확하게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그다음에 센터님 생각하시는 그 노인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에서 대학의 역할, 대학은 어떻게 좀 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면 김민수 교수, 끝에부터 할까요? 예, 그럼 강은봉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학의 시설도 좀 많이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이런 코로나 상황이 조금 우리가 극복을 되고 상황이 지나간다면 대학의 어떤 시설들을 조금 잘 개방을 해서 제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많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대학이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대학의 가장 그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사회의 공헌이라든지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재원 마련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가르치는 그런 학생들이 좀 역량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진다면은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진행했던 그런 사업들이 좀 단편으로 끝나지 않고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라는 그런 대학의 기본적인 어떤 목표를 조금 우리가 좀 잘 새기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그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리빙랩의 어떤 그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이제 대학이 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재원도 좀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김혜진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쉽지 않은 담론인 건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든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시작해야 될 일인 것도 이제 분명하고요. 그것을 이제 어느 하나 이렇게 뭐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서 대학이 이러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또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 내에서의 그 대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 내의 대학들이 뭐 이렇게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링크 사업을 하고 이제 진행해 오면서 적어도 이제 대전 지역 내에서 또 그 지역을 넘어서서 같이 이제 협력하고 협업하는 그런 이제 구축 그 체계는 구축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다음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각각의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이제 플랜들을 좀 서로 좀 내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와 같은 오늘과 같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대학교가 지역 내에서 적어도 2년 전부터 그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 좀 벗어난다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충남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력들을 이제 이뤄가고요. 그래서 공간 또 그 교과 과정 내에서의 학생들의 참여 또 지역사회하고의 이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프로젝트 그리고 또 이제 기업과 또 지역인 유관기관들과의 어떤 그 협업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역할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 그리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 이런 분들이 같이 이런 공론화 자리에서 좀 나눠지고 하는 것 이것이 앞서
이 본문 중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 혁신의 결국은 그 정도는 그 대학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른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민규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각 대학이 잘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각각 모아서 협업을 하자. 그러니까 시너지를 만들어서 협업하는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요. 네,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서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산협이라고 대전권 산학협력 협의체가 있어요. 이제 그 16개 대학이 모였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이런 커뮤니티 케어, 노인 돌봄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굉장히 그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인수 교수님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정숙희 교수님, 네, 우리 그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광주남부대학교는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을 다전공을 하고요. 학생 맞춤형 전공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도 교수를 함께 지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교과 과정을 다전공으로 만들어서 그 학생에게 필요한 전공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교육 학습 그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그리고 현장미용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러한 과목들을 36학점을 이제 그 타 전공을 듣게 되면 다전공에 이렇게 그 졸업이 될 수 있고요. 본인이 사회복지 분야나 현장미용 분야나 운동 처방 분야나 뭐 다양한 그 전공 분야에서 그 굉장히 삶이 길기 때문에 그 이렇게 일자리가 옮겨질 때 상당히 든든한 그런 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와 보니까 저희 대학이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노인 커뮤니티 그 돌봄 서비스인데요. 저희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노인 돌봄 서비스 일자리에 취업을 그렇게 그닥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고령 시대가 오는 본인들도 나이 들어가고 저희도 다 나이 들어가는 나이 들어서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 시대를 위해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제 옆에 발표하신 그 교수님 운동 처방 쪽으로 발표하신 교수님도 상당히 학생들의 그 전문성 역량이 실제 현장에 가서 전문적으로 그 학습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웰웨이징 사회 서비스원을 그 교육 그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할 때 미용 전공을 해서 전공이 아니라 미용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요양 서비스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그러한 자격을 갖춘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이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생들이 20대에서부터 58년생, 뭐 60대까지였는데요. 20대보다는 신중년, 삶을 살아본 분들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학습 흡수 능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 사회에서 대학생은 물론 이제 그 많은 지역의 시민들의 신중년,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20대들은 창업 이러한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전문 인력 양성을 하여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20대 청년 돌봄 프로그램 된 얘기하셨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창업까지 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국현전 센터장님. 네. 대학에서 좀 지역하고 조금 더 좀 밀접하고
밀접하게 조금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돌봄 환경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이제 연구들을 이제 지금 진행하시는 것처럼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각을 했을 때 기관이나 지역에서 느꼈을 때 학교와 함께 협업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자문해 주시는 정도나 강의해 주시는 부분이 정도 그 부분이 다인데 그걸 같이 협업했다고 느껴지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함께 대학교와 함께 했다고 느낄 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교수님과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때 이게 진짜 학교와 함께 일을 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학교에서 조금 더 열린 사고나 조금 더 지금도 굉장히 잘 해주시지만 학생들의 교과 과정 안에 지역과 같이 협업하는 것들을 좀 실어서 뭐 학점을 인정을 해준든지 뭐 그 과정을 인정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간다면 학생들은 지역을 경험하게 되고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역량도 키워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부분에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도 좀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 조금 더 밀착해서 좀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희 민들레 의료사협도 사람을 뽑을 때에 그냥 뭐 다 그러시겠지만 면접이나 이력서나 보고서는 이제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없는데 MPO 이제 일자리 경험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6개월 동안 이제 그 대학생들은 저희 민들레 의료사협을 경험해보고 저희들도 그 학생을 같이 경험해보면서 함께 이렇게 호흡하다가 그분들의 이제 그 학생들의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같이 경험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학생들도 지역에 조금 더 뿌리내릴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넓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학생, 교수, 이제 지역 주민,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세계 주체라고도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세계 주체가 합심해서 협업을 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각 대학끼리 협업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공헌 혹은 지역사회 가치 창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민수 교수님, 우리 어떻게 하면은 그 노인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관련돼서 앞서서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활동가분께서 좋은 말씀들 그리고 정확한 지적들 해주셔서 저는 관련돼서 조금만 말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빙랩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안에 37개 교회 학교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개 학교가 얘기를 꺼내고 18개 학교가 처음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하고 1년 사이에 이제 40개 가까운 학교가 저희 네트워크 안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전국에 산학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리빙랩 활동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대학이 지역혁신을 이루는 활동들을 이제는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중심에 리빙랩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빙랩이라는 플랫폼이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결하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활동들을 이제는 아주 잘 모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학의 역할이 그렇게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리빙랩이라는 활동이 인재 양성에도 아까 국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이 무엇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리빙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리빙랩 교육을 하면서 이제 쓰레기통 만드는 리빙랩을 한번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이 저에게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 결과물을 제출을 하고 강의 평가를 하는데 이런 글귀를 적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교수님, 저는 예전에는 쓰레기 때문에 냄새로 고민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만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빙랩 활동을 하고 나서 저는 냄새가 날 것을 알면서도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게 됐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게 시민들도 또 학생들도 교육의 플랫폼으로서 리빙랩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성과를 낼 수 있고 교육 플랫폼으로도 중요하고 지역사회 혁신의 방법으로서도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이제 리빙랩 요 형태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까가 아마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모든 교수님들, 활동가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어떻게 하면 교육 과정에 녹여내서 실제로 교육 활동으로 리빙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그 고민의 종착점이 이제 아마 저희가 지속 가능성의 확보로 이제 귀결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도를 잘 만들고 교육 과정에 녹여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조금 고민하면서 지속 가능성 확보에 조금 더 많은 이제 힘을 기울이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그걸 플랫폼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인재 양성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좀 더 이렇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여기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하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30분 넘으신 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를 이제 플로어로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분의 발표자, 그다음에 두 분의 토론자 분들께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코멘트가 있으시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가 준비됐죠, 그렇죠? 저희들이 마이크를 이제 넘기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지금 저희 발제자와 토론자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조금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하나 먼저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정숙희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학생들하고 현장에서 진짜 노인 돌봄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시면서 가장 이거는 정말 아주 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게 어떤 거가 있었는가 좀 해주시고요. 하시다 보면은 이제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이걸 왜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거 학생들 와서 이건 너무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그걸 이제 극복하셨는지 그걸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2000년도부터 현장에서
그 인도의 아유르베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삶의 지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많은 식물들을 오일을 추출하여 가지고 사람에게 접목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봉사활동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독거 노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실버하우스, 뭐 노인타운, 뭐 요양병원 다양한 그 시설에 가서 학생들하고 그 향기 치유를 해드렸는데요. 그 많은 분들은 그 자식들에게서 돌봄을 다시 원합니다. 본인들께서 이제 우리를 키웠던 그런 돌봄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가서 얼굴 보고 엄마 괜찮아? 아버지 괜찮아요? 하고 뭐 용돈을 드리고 온다든지 그냥 잠깐 이렇게 발목을 만져준다든지 손만 한번 잡고 오는데요. 저희 학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그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촉각이라는 게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짝꿍하고 이렇게 손을 잡지 않았다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향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향기를 맡아주면서 우울증을 해소하는 향기를 맡아주면서 또는 통증을 해소하는 향기를 제조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이제 서비스를 해줬는데 눈물을 다들 글썽글썽 하세요. 우리 자식은 미국에서 의사야. 그런데 나를 한 번도 내 손과 팔을 그 우리 손자뻘 되는 우리 학생처럼 만져준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나이가 먹고 냄새가 나는데 누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나에게 나게 하고 이렇게 손과 발을 만져줄 수 있나 하면서 운 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 학생들만 왔다 가면 병원에 그 노인들만이 이렇게 살고 있는 병원에 나는 그런 냄새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젊고 활발했던 그런 꽃 향기가 가득한 그런 병원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지고 한 3일, 4일, 5일 잊지 못하고 계속 행복한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장 이제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그 노인 돌봄 활동을 할 때 있어서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감동을 받고 우리 자식들도 안 하는 거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굉장히 큰 감동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마디 더 네네, 하고 말씀하세요. 싶은데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아 그리고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데 아프면 내가 장관을 했든 뭐 의사를 했든 교수를 했든 선생님을 했든 일반 주부였던 모두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놓아야 되고 자아를 놓고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가슴에 멍이 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참 그 촉각, 사람을 만져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향기를 그 뭐 이렇게 제공해주고 머리를 다듬어주고 눈썹을 그려주고 립스틱을 발라주고 뭐 남자분들이라면 근육이 이렇게 힘이 있어지는 그런 향기 오일을 발라주면서 그 사람의 자아 존중감을 지켜준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이 시대에 뭐 베이비 부모 시대 뭐 이런 정말 신세대 디지털을 맛본 이 시대가 지금 다 60세, 70세 고령들이시거든요. 이제 지난 그 돌봄 서비스하고는 확연히 돌봄 서비스는 달라야 하고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오감의 커뮤니케이션이 그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 오감을 전체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에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 계신 분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없으실까요? 네.
그 제가 볼 때는 그 국현정 센터장님도 조금 이제 그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또 그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없어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제 노인 수가 많아지니까 노인 돌봄 문제나 이제 돌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런 어려움이나 불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라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인 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의료 비용이나 돌봄 비용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병원, 요양병원이나 이제 시설에서 이제 오래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제 시설에서 나갈 수 있게 병원에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자꾸 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촉진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오래 계시거나 시설에 오래 계신 분들의 이유를 들어봤더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해서 입원하시는 게 아니고 돌아갈 집이 없거나 집에 돌아가더라도 환경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강원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상하거나 내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적 처치가 없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고 주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 계속 계시는 그런 이제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죠. 그런 사회적 입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회적 이렇게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거나 시설에 오래 계시면 당연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나라 입장에서도 안 좋고 그분들도 자기가 익숙한 집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같이 살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에 이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돌아왔을 때 만약에 주거가 있다면 좀 돌봄을 할 수 있는 환경들, 돌봄 인력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을 대학교에 있는 다양한 이제 전공을 하는 과가 이제 제가 어떤 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학과일까요? 아니면 무슨 도시 무슨 재생과일까요? 뭐 그런 관련된 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봐서 지금 뭐지 안전바라든지 턱이 없다든지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누구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지역이랑 같이 고민을 해서 학교 측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R&D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시면 더 좀 지역 돌봄을 환경을 구성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혹시 세 분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또 코멘트나 이건 내가 꼭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김혜진 교수님. 네. 네, 사실 그 계시는 교수님께서 그 대학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실지는 네,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 이제 우리가 그 대학이 너무 이제 진지하게 또 어떤 학문을 탐구하고 또 진리를 알아가고 뭐 이제 그런 그 과정으로 사람들이 익숙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하고 선생님들 때문에 어느덧 그 대학이 사회 깊숙이 지역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빙랩 또 커뮤니케어 이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나름의 어떤 역할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리해 보면 결국은 무엇이든 누구든 언제든 그 랩이 되어줘야 될 곳이 이제 대학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가문으로서 좀 재미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재미있고 의미를 찾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우리의 좀 역할 또 그것이 또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즐거움들을 또 알아가는 그런 그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이 되어주자 또 즐겁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좀 말씀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예, 역시 리빙랩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가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뭐 협업, 시너지,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사용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 그래도 가장 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그 노인 돌봄 커뮤니티 케어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올해가 저희 그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에서는
요 주제로는 아마 대학 리빙 네트워크 포럼에서는 이제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게 저도 좀 느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다음번에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그 시너지를 해서 협업해서 잘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대학 리빙랩에서 아주 근사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세 분의 발제자 교수님, 두 분의 토론자 그 교수님과 센터장님 모시고 저희들은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저희 그 노인돌봄의 커뮤니케이터 케어 리빙랩 그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끝까지 참여해 주신 그 교수님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그 교수님들, 또 지원 선생님들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